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화두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꼭 하고 싶은 위시 리스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요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직업까지 만들면 좋은데, 이게 꼭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돈을 버는 거랑 연결됐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갖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돈을 버는 일과 일하는 게 반드시 이꼴 똑같을까? 돈은 투자를 통해서 버는 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야기하죠.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돈으로 버는 걸 투자라고 하거나 나의 이 여력에 시간을 투자해서 돈으로 환산하거나 하는 거가 돈으로 환산되는 거지, 단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결국 직장인들이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을 바로 돈으로 환산해 버리잖아.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뭘 해요? 그냥 평상시 필요한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유흥을 하시거나 이걸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돈이 소비로 끝나는 거지, 그 돈이 투자로 연결돼서 다른 돈을 벌어오게끔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되게끔 하는 그 방식을 알려드리는데, 거기에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자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법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복리라고 하는 게 일로 연결돼서 나의 재능이 훈련을 통해 시간을 더해지면서 축적된 역량으로 드러나도 돈이 크게 되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투자해서 내 재능이 아주 탁월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내 돈을 모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 만한 것에다가 투자를 해서 시간을 좀 버텨야, 묵혀놓고 기다려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함인지 아니면 무언가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기 위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브랜드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이 환산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될 텐데 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이루면 되잖아. 근데 내가 스스로 내 한계를 짚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특히 40대를 넘어가는 분들한테 꿈 얘기 물어보면 아시죠? 신경질 내는 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꾸 꿈을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꿈이 아니라 꿈은 일이고 일은 노동이고 노동은 그냥 단지 내가 생계를 위해 돈으로 환산하는 딱 그 카테고리, 그 알고리즘밖에 없기 때문에 꿈을 물어보면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가슴속에 어쨌든 이게 바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계속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진짜 가슴속에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는 브랜드다에 66페이지에 소개했던 방법입니다. 꼭 이루고 싶은 위시 리스트를 써라. 아마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이해하셨을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써야 되는구나. 써보세요. 쓸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꾸 써보세요.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쓰고 원하는 거 써보세요 하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오르죠. 유치원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의 이름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였는데 30대 젊은 여자가 이제 엄마들이었어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거기 모인 대부분의 이 엄마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순서 상관없이 20문항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20개로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20개를 못 채우는 거야. 그리고 그 20개 중에 딱 한 개만 한번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답하는 이야기에 스스로 자기가 놀라는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나? 이랬던 거죠. 그분들이 쓴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일기 쓰기를 시작하고 싶다. 수영을 하고 싶다. 영화를 보고 싶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남편의 내조를 잘하고 싶다. 이걸 써놓고는 자기가 보고 놀란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누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막은 거잖아.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큰 조건이 필요한가요? 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물에 들어가면 되잖아. 영화를 보고 싶다? 그냥 요즘에는 영화관에 가야 꼭 영화를 보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남편의 내조를 잘하고 싶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일이네요. 사실 이들이 학창 시절 이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원대한 꿈들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희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본인에 대한 고민과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 점점 하고 싶은 일들을 잃어버린 거죠. 나에게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선택이 영화 보거나 수영하거나 이렇게 답한 그녀들의 현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되게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훨씬 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고 그렇게 욕심낸 만큼 본인이 이루어 갈 게 너무너무 많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이 가족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살아봤으니까 아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막 지금 현재의 스스로가 만든 벽에 갇혀서 한 가지 꿈도 자기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이나 아니면 얼마든지 그냥 해볼 수 있는 거를 꿈이라고 멀리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힘을 줘야 되나라는 게 정말 이 숙제였던 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자신의 꿈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외적인 주변 환경과 타인들에게 유독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나누는 대화의 48% 이상이 연예인들의 가십이나 TV 드라마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이 주변의 아줌마들 경우에 아줌마들끼리 만나거나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만났을 때 주로 나누는 이야기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이번에 이런 걸 할 거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스카이캐슬 드라마 얘기하거나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걸로 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돌아다니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어떤 뉴스 이야기거나 아니면 누가 뭐뭐 해더라 카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아닌가요? 그 친구가 또 잘 된 거 보면 또 이렇게 또 끌어내려야 되잖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나는 빠져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다 평론가야. 평론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에 사실은 긍정적인 답이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결국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저는 그 시간을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모여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을 잘 안 나갔던 것 같아. 스스로 자발적 왕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누가 뭐 그랬더라 저랬더라 이야기가 가끔 들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을 뿐이야. 그냥 잘 안 되더라도 이런 안 되는 시간도 버텨야 된다는 걸 그냥 아니까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할 걸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 단톡, 그룹이나 이런 모임에 자꾸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 아무리 있어봤자 결국 그 증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 그룹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동문회도 그렇고요. 일반 커뮤니티 모임들의 상당 부분이 그냥 그곳에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을 그냥 쓰는 거고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모임에 아무리 가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알고도 뭐 이용당해 줄 거면 가서 계시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들을 스스로 이렇게 단절시켜 갖고 내가 나한테 집중할 시간을 자꾸 만드시는 게 필요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에 다른 누구는 그 인생을 지켜보면서 나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감동만 하고 살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누굴까한테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삶에 감동하고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알아보겠죠. 알아볼 때까지 하시면 되잖아. 그죠? 자, 탐험가 존 고다드의 꿈목록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런 걸 했냐면 이 존 고다드가 15살 때 엄마와 외할머니가 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꿈목록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대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했었더라면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회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꿈목록 리스트를 되게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써놨습니다. 탐험하고 싶은 곳 되게 많잖아요. 밀림도 있고 어디는 뭐 뉴욕도 있고 아니면 뭐 테헤란로를 걷는 것도 괜찮아요. 탐험하고 싶은 곳 이렇게 써놓고 공부해야 할 것 하면은 공부해야 될 거를 항목으로 적을 수가 있잖아. 그 아래 이제 아까 탐험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집트의 나일강 탐험. 그다음에 스카우트 대원되기, 1마일을 5분에 주파하기, 세익스피어 전집 읽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권 읽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거죠. 21세기를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겠다를 끝으로 총 127개의 꿈목록 리스트를 적어놨습니다. 존 고다드는 47세에 그중 이미 104개를 이루었고 1980년도에는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에 감으로써 125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결국 127개 쓴 거 중에 125개를 이룬 거죠. 아마 더 이루고 그 이후에 꿈목록 리스트를 추가했을 것 같아요. 나는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127개 항목을 모두 다 이루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 고다드의 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현재 72개의 꿈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중 36개를 이뤘어요. 이게 2011년이니까 아마 그 이후까지 이 카운트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룬 거 제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 몇 개 기억나요. 아직 오프라 윈프리와 토크쇼 공동진행 못했고요. 제 책 한 권이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가 아직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 책의 출간 기념회를 얼음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이 막 흘러내리는 거가 배경인 곳에서 외국의 프레스들까지도 국내외 기자들이 막 있는 곳에서 플래시 터지는 곳에서 제 책의 출간 기념회를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 꿈목록 리스트를 적어놨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저도 지금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 꿈목록 리스트가 또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희열은 사실 그 어떤 보상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자 우선 하고 싶은 것 20문항 쓰기라고 하는 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게끔 알려드리고 지금 나는 브랜드다에도 그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자, 하고 싶은 거 20문항 쓰기를 그냥 쓰라면 잘 못 쓰니까 이렇게 20가지로 쓰는 걸 구체적으로 또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20가지 장점 쓰시고요. 남이 칭찬하는 것 20가지 한번 써보시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 이게 20가지 약점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못하는 것 20가지. 이게 하기 싫은 거랑 못하는 건 다른 거 아시죠? 막상 자신의 꿈을 적어보라고 하면 50개 넘기 어렵습니다. 100개 이상의 꿈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경험을 해야 가능합니다. 나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았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위시 리스트와 같은 꿈 목록을 만들므로써 가능해진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으실까요? 하고 싶은 것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아마 그게 가장 당신다운 일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개인 브랜드의 핵심이고 그것이 시작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만의 위시 리스트, 하고 싶은 리스트, 꿈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 그게 진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쓰게 되면 존 고다드가 평생 이룬 꿈들과 시크릿의 법칙에 나오는 수많은 성공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당신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쉬워 보이죠? 아,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걸 적는데 그것도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쓰면 좀 더 쉽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딱 꿈 목록 위시리스트를 쓰는 거 말고 또 어떤 것까지 또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꿈 넘어 꿈 그 다음까지 생각해 보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헤르만 지몬이 쓴 걸로 제가 이 나는 브랜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천의 문제는 대체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데 있다. 기억하시죠? 제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다. 콘텐츠를 만드느냐 안 만드냐의 문제인 거지 잘 만드느냐 잘 못 만드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이 말을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는 거에 요 이야기를 한번 더 들려드려 볼게요. 캘리포니아의 한 바닷가 마을에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죠. 점심 무렵이면 그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날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그 음식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어느 사업가가 어부에게 충고했습니다. 좀 더 일찍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그 돈으로 더 큰 배를 사고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네. 그 다음은요. 그 물고기를 팔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배를 사서 더 많은 선원들과 함께 훨씬 더 멀리까지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다음에는요. 나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서 편히 휴식을 즐길 수 있다네. 어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네, 개인 브랜드 강의할 때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며 기본인 스스로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어부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보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대부분 자신의 꿈에 대해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해 20고개를 하다 보면 몇 고개를 넘지 못해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인에게 하고 싶은 일 이렇게 20고개로 찾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했던 것들에 대한 사례가 이거예요. 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요. 집 평수를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차도 바꾸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쇼핑도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기부처럼 좋은 일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답변 없음. 한 7고개쯤 넘으면 대부분 말문이 막혀요. 이런 대답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내용일 거고 막상 직접 해보려 해도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일의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한 일, 지금 하는 일을 자랑스러우며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바로 꿈은 이루기 전보다 이루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왜 태어났지? 태어나서 결국은 살다가 죽을 텐데 죽고 났을 때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소명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텐데 이게 바로 꿈 넘어 꿈을 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3T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3T의 첫 번째 T가 to be, 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to have가 가지고 싶은 것, to do, 요걸 하기 위해 before,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날짜와 함께 해야 되는 것 중에 to do가 있었고요. 그 다음 to do의 after 항목이 바로 꿈 넘어 꿈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어. 그 다음에는 to do, 뭘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꿈 넘어 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소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의사, 판사, 정치인, 교사, 작가 등 되고 싶은 꿈들이 많죠.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딱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놓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의사가 되면 주말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다니면서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누며 살고 싶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베스트셀러 책을 써서 그 인세로 오지 청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써야 될 이유가 좀 더 명료해졌죠. 이렇게 꿈 넘어 꿈을 써보시면 분명 가슴 속 어딘가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너 참 장하다. 내가 언제나 네 편이 돼서 너를 응원해 줄게. 바로 내 안에 내가 나를 이렇게 응원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브랜드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걸 찾아서 밝히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세상입니다. 개인 브랜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서 이루고 그 꿈 넘어 꿈까지를 이루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소명까지 밝히는 것,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